안녕하세요. 점심 식사는 맛있게 하셨나요? 저는 오늘 세션의 첫 번째 시작을 맡게 된 법무법인 디라이트의 이나연 변호사라고 합니다. 요즘에 코로나가 워낙 극성이라서 다들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 또 주주총회를 또 준비하면서 이 코로나가 극성인데 주주총회를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 라는 고민도 많으실 것 같아요. 오늘 그리고 뭐 주주총회 차라리 생략할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오늘 진행되는 세미나를 통해서 주주총회가 왜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어떠한 절차로 이루어져야 되는지 그리고 회사가 준비해야 되는 게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시는 기회가 된다면 좋겠습니다. 우선 간단히 제 이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저는 지금 법무법인 디라이트 소속으로 있는 이나영 변호사라고 하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ICT 규제 샌드박스 자문 변호사로 역할을 하고 있고 강원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멘토링 업무도 함께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랜드그룹에서 사내 변호사로 근무를 했었고요. 현재 지금 법무법인 디라이트에서는 인사노무, 스타트업, M&A 투자, ICT, 모빌리티 관련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좀 좋은 기회를 맡게 되어서 이렇게 주주총회 관련 세미나에서 첫 번째 세션을 맡게 되었는데요. 조금 지루하실 수도 있겠지만 좀 경청해 주시고 그리고 또 저 다음에 진행될 안희철 변호사님, 이용구 변호사님 세션에서는 더욱더 흥미롭고 중요한 얘기가 많이 진행될 예정이니까 워밍업 차원에서 이제 간략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은 주주총회 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런데 저희가 자문 업무를 진행을 하다 보면 생각보다 많은 질문이 나오는 게 주주총회도 있고 이사회도 있고 대체 뭐가 달라서 이렇게 따로 해야 되는 거죠? 라는 질문이 올 때가 생각보다 많아요. 왜냐하면 보통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꽤 많은 경우에 주주분들께서 임원의 지위를 겸임하고 계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최대 주주께서 뭐 대표이사이시거나 한 경우가 많다 보니까 어차피 같은 사람이 하는 건데 왜 이사회도 해야 되고 주주총회도 따로 해야 되는 거죠? 라고 질문하시기도 하는데요. 본격적으로 주주총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이 사람 무엇이고 주주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이사 같은 경우에는 회사의 수임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져요. 그래서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일종의 권한을 지닌 사람인데요. 결국에는 회사의 위임을 받아서 회사의 경영 업무를 대신 처리하는 존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식회사의 주식을 취득해서 보유하고 있는 자인데요. 이러한 점에서 좀 차이가 있어서 저희가 주로 이제 가장 큰 차이로 말씀드리는 게 이사 같은 경우에는 경영을 담당하시는 분들이시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식회사 소유와 관련된 분들이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사회 결의사항과 주주총회 결의사항이 가장 큰 점에서 이제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부분은 주식회사의 소유라는 측면에서 주식회사 소유라는 측면에서 주주가 관여할 사항인가 아니면 이게 주주까지 관여할 사항은 아니고 경영적인 측면에서 이사가 본인에게 위임되어 있는 권한에 따라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인가가 본질적인 차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간단히 이제 도식해서 분류를 해보면은 이렇습니다. 이사회는 이사분들과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주주총회는 이제 주주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소유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주주총회에서 결의가 진행이 되고 회사의 경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분들이 결의를 진행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이사회랑 주주총회에 대해서 이제 비교하는 내용을 만들어 봤는데요. 주주총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별결의 사항이 별도로 정해져 있어요. 네, 특별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좀 더 이제 회사 경영에 있어서 좀 중요한 사항들을 특별결의 사항으로 이제 정해놓고 있는데요. 원칙은 보통결의입니다. 원칙은 주주총회 같은 경우에도 대다수의 경우에는 보통결의로 진행이 돼요. 다만 이제 예외적인 경우에 뭐 정관의 변경이라던가 영업의 양도라던가 회사의 어떤 지배 구조라던가 아니면 회사의 어떤 사업과 관련해서 큰 변화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보통결의만으로는 부족하고 좀 더 다수의 주주의 의사를 들어봐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특별결의로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특별결의는 출석한 주주 의견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 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서 하여야 하고요. 이런 점에서 가끔 이제 저희가 진행을 하다 보면은
특별 결의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보통 결의로 진행을 하고 싶어서 보통 결의로 진행하면 안 되냐라고 물어보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법상으로 특별 결의로 정해진 사항 같은 경우에는 이거 좀 특별히 중요하기 때문에 보다 많은 주주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많은 주주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는 취지로 특별 결의 사항을 정한 거기 때문에 뭐 회사 내부적인 규정으로 보통 결의 사항으로 정해놓는다라고 하더라도 보통 결의로서 그 결의가 유효하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주총회 보통 결의 사항인데요. 이제 이 보통 결의 사항 같은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 주주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서 보통 결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셨던 이제 특별 결의 사항에 비해서 조금 더 가볍고 일상적인 이슈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 정도에 대해서는 뭐 좀 더 특별한 결의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회사의 업무 진행에 있어서 크게 문제는 없겠다라는 정도로 약간 앞서 보셨던 특별 결의 사항과 비교해 보셨을 때는 확실히 좀 더 그 중요도에 있어서는 가벼워 보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이사회 결의 사항인데요. 이사회 결의 사항은 기본적으로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 결의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서의 주주총회 결의 사항이 대부분 어떤 느낌이었냐면 이게 회사의 소유자로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은 보고가 되고 주주가 결정을 해야 되겠구나. 회사의 어떤 조직의 큰 변경이라던가 뭐 지배권의 변경이라던가 지배 구조의 변경이라던가 이런 경우에 해당하겠구나라는 게 보이셨을 텐데요. 지금 이사회 결의 사항으로 이제 규정된 것을 보시면은 비교적 합병이라고 하더라도 간이 합병이나 소규모 합병과 같이 이제 회사 입장에서 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러니까 마이너한 좀 작은 종류의 합병이라던가 아니면 이사의 자기 거래라던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이사회 결의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뒤에서도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사회 결의 사항이라고 해서 아예 주주총회랑 무관한 거는 아니에요. 어떤 주주총회 기본적으로 저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경우에 이사회 결의를 거쳐서 주주총회 소집 결의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사회의 주주총회에서 결의하면 되니까 이사회에서 결의하지 않아도 되겠지 이런 거는 아니고요. 대부분의 경우에 이사회 결의를 먼저 거치고 주주총회 결의로 진행이 되는데 다만 이와 별도로 이사회 결의 사항으로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주주총회 결의 없이 이사회 결의만으로도 업무 진행이 가능하다라는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주총회 절차에 대해서 이제 간략히 좀 정리를 해 보았는데요. 우선은 첫 번째는 주주총회 소집 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주주총회 소집 결정 같은 경우에는 주주총회 소집 통지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이사회가 주주총회 소집 결정을 해요. 그런데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생각보다 이사회가 구성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사회가 구성되지 않는 경우다라고 한다면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사가 3분은 있어야지 이사회가 구성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사가 3분이나 있지 않고 대표이사분 혼자 계시거나 아니면 대표이사분 1분이랑 사내이사분 1분 이렇게 해서 2분만 계시는 경우도 있어요.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이사회 구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대표이사가 소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주주 입장에서는 이런 의아함이 될 거예요. 그런데 나는 주주인데 그럼 이사나 뭐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다면 이사회 아니면은 이사회 구성되어 있지 않다면 대표이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지 않으면은 그럼 나는 뭘 하죠? 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상법상으로는 소수주주의 소지 청구권을 보장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뭐 드문 경우지만 주주가 이런 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주총회 소집 통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주주총회 소집 통지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주주총회 2주 전까지 이루어져야 됩니다. 다만 여기서 특이한 거는 제가 이제 비고의 발신주의라고 써놨는데요. 이게 주주총회 2주 전까지 이제 주주한테 도달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냥 주주총회 2주 전까지 회사 입장에서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보내시면은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한 거예요. 실제로 뭐 주주분께서 이거를 이제 뭐 꼭 2주 전까지 받으셔야 되거나 뭐 수신 확인이 돼야 되거나 이런 거는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주주총회 소집 통지는 서면 통지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다만 각 주주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문서 형태로 가능한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뭐 초기에는 주주분이 적을 때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나중에 이제 회사가 커지고 주주분들이 이제 많아지면서 전자문서로 이제 진행하고 싶어 하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러한 경우에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서 전자문서로 진행하시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본적으로 지금 주주총회 2주 전까지 소집통지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소규모 회사, 그러니까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회사의 경우에는 주주총회 10일 전까지 통지가 되면 되어서 우리 회사의 자본금이 얼마인지 한번 파악하시고 일정을 정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주주총회를 진행을 하실 때 주주총회 진행이 주주총회 당일에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주주총회 진행하실 때 좀 유의하셔야 될 점이 보통 결의 사항과 특별 결의 사항을 구분해서 결의해야 되고, 그리고 주주총회 의사록도 작성을 해야 됩니다. 주주총회 의사록은 가급적이면 주주총회 종료 후에 바로 작성을 해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뒤에서 상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등기사항의 경우에는 공증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후속 절차로서 등기가 필요한 사항의 경우에는 등기를 진행을 하시게 되는데요. 등기 같은 경우에 통상적으로는 결의일로부터 2주 내에 이루어져야 되고 지점에서는 3주 내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실무적으로 굉장히 좀 많이 헷갈려 하시고 실수하시는 게 주주총회 2주 전의 계산이에요. 이게 조금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2주일 전이기 때문에 주주총회 당일은 그 기간을 계산할 때 포함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전날이 기산점이 되어서 그때로부터 2주 전 말을 0시에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죄송합니다. 계산 시 주주총회를 디데이로 한다면 15일 이전의 날짜를 계산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12월 20일이 주주총회, 12월 20일이 주주총회다라고 한다면 그 전에 이제 5일까지 발송을 하셔야 되는 거죠. 이렇게 실제로 주주총회를 계산을 하실 때 이제 그 기간을 그냥 빼기 14일 뭐 이렇게 계산하시다 보면 하루씩 차이가 나서요. 이런 부분을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이제 계산하실 때 조금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앞에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해서 놓쳤는데요. 이거는 주주총회 준비 체크리스트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우선 주주총회를 준비하시면서 이게 주주총회 결의 사항인지 먼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의 경우에는 법령상에 주주총회 결의 사항 여부가 좀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이게 회사에 따라서는 정관에 원래 법령상 주주총회 결의 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관상으로는 주주총회 결의 사항인 경우가 있어요. 이 부분은 특히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정관을 이제 다른 회사 정관을 그대로 가져다 쓰시거나 아니면 중간중간에 투자자 요청으로 정관을 업데이트 하시면서 기존의 상법상 주주총회 결의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관상으로는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이제 적어 놓으신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은 이제 사전에 담당자께서 우리 회사에서 어떤 신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그냥 대표이사님 결정으로 가능한 일인지 아니면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되는 일인지 체크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체크하실 게 회사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는지, 저희가 자문 업무를 진행을 하다 보면은 소집 통지서도 만들어 하려고 하셔서 막 다 만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회사에 이사회가 없어요. 대표이사님 한 분만 계셔서 굳이 그렇게 소집 통지라던가 이런 다 절차를 지킬 필요가 없어서 다시 계획하고 계신 일정을 조정하는 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사전에 주주총회 소집 통지 진행하시기 전에 우리 회사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소집 결의가 필요한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인지도 체크해 보시면 좋은데요. 앞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이라면 저희가 소규모 회사에 속하게 됩니다. 소규모 회사의 경우라면 10일 전에 통지가 가능하고요. 주주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소집 절차를 생략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주주 전원 동의 시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로서 주주총회를 가름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도 경우에 따라서 특히 초기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대부분 주주분들이 창업자분들로 이루어진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빠른 의사결정과 빠른 어떤 사업 진행을 위해서 실무적으로는 이런 주주총회를 FM대 다 거치지 않고 자본금 10억 원 미만이다 이러면 최대한 주주총회와 관련된 절차를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이제 그렇게 절차를 진행을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좀 사전에 이제 참고를 하시면은 사업을 진행을 하심에 있어서 좀 더 빠른 속도로 일정 듀데이를 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주주총회를 준비하실 때의 준비사항은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참석장, 위임장 등이 있을 텐데요. 이 참석장, 위임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필수적인 서류는 아니에요. 그런데 보통 저희 법인에서 관련 주주총회 관련 업무를 진행을 할 때에는 이러한 참석장, 위임장도 이제 같이 주는데 그 이유가 이제 뒤에도 이제 질문이 이어지겠지만 대리인과 관련해서 그리고 아니면 뭐 참석하려고 하는 주주분들께서 뭐 요구하시는 별도 서류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 질문이 좀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뭐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만 딱 보내는 게 아니라 필요한 경우에는 참석자 위임장 같은 서류도 함께 준비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이제 간단하게 Q라고 기재를 했는데요. 요거는 실제로 저희가 업무를 하면서 좀 많이 받았던 질문이에요. 첫 번째가 그럼 누구에게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 있어요. 이 질문이 왜 나오냐 하면은 가끔 주주 명부상의 주주랑 실제 주주가 다르시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주주 명부상의 주주는 내 친구 이름을 해놨는데 사실은 이거 주식에 대한 소유권은 나한테 있다. 우리들끼리 계약에 따라서 그러면은 나한테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 내 친구한테만 하냐?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회사로서는 주주 명부상의 주주에게만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하면 돼요. 그래서 실질 주주분들께서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게 만약에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받고 싶고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하고 싶으시다. 라고 한다면 회사에 대해서 그 주주로서 기재될 수 있게 명의개설을 청구하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고 주주 명부상의 주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대해서 뭐 의결권을 행사하겠다. 나한테 주주총회 통지를 하고 주주 명부상 주주한테 하지 마라. 이런 요구는 하실 수가 없다는 점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주주한테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이게 주주분들이 뭐 적을 때는 괜찮은데 많으면은 모두에게 다 소집 통지하는 게 사실 회사 입장에서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담당자분들 입장에서는 꼭 모두에게 다 해야 되나라는 의문이 있으실 수가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모든 주주에게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통지가 주주 명부상 주주의 주소지에 3년간 도달하지 아니했다면은 회사는 해당 주주한테는 총회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어요. 이 얘기 뭐냐면은 3년 동안 총회 소집 통지를 했는데 3년 동안 계속 반송되는 거예요. 그건 이제 그 주주분이 그 주소에 안 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그 3년 동안 됐으면은 3년 이후에는 회사는 이제 더 이상 그 주주한테는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의미인데요. 보통 다만 이게 좀 주의하셔야 될 게 그냥 3년 동안 보냈는데 소집 계속 반송됐으니까 이제 더 안 해도 되겠지라고 하고 그 주주랑 관련된 모든 기록을 파기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만약에 계속 뭐 반송되는 주주분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그 반송 기록을 다 모아두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다 모아두셔서 정말 만에 하나 나중에 해당 주주분께서 너희 왜 나한테 통지하지 않고 함부로 주주총회 결의했어?라고 했을 때 아니야, 너가 계속 이렇게 반송됐고 3년 동안 너의 주소지에 우리가 보낸 소집통지가 닿지 않아서 우리는 관련 법령에 따라서 너한테 통지 안 한 거야라고 입증할 수 있도록 그 입증자를 구비하시는 게 굉장히 필요해요. 그리고 사실 그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내가 계속 소집 통지도 받고 싶고 의결권 행사하고 싶고 이러한 부분을 보장받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꼭 본인이 그 주소지가 바뀌는 경우에는 회사에 연락을 하셔서 소집 통지를 유효한 주소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대리인도 의결권 행사할 수 있는지라는 질문이 좀 가끔 들어와요. 우선은 대리인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요. 보통 소집 통지하면서 대리인의 행사 안내랑 그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위임장을 같이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대리인의 의결권 행사에 대해서는 다음 파트에서 조금 더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파일은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의 예시예요. 실제로 이제 저희 법인 내에서 진행을 했던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샘플로 보여드렸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회일, 장소, 목적 사항이 기재됩니다.
이러한 주주총 소집 통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주명부상 주주에게 회의일, 그러니까 주주총회일 2주간 전에 해야 하고요. 개별적으로 서면에 의해서 혹은 주주 동의를 받아서 전자문서로 통지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소집 장소는 본점 소재지나 이에 인접한 지역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주주총회 당일의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간략히 지금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우선 주주총회 진행에 대해서 정관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그런 경우는 많지는 않은데 다른 회사 정관을 그대로 가져다 쓰시다가 사실 그 회사에서만 어떤 거 사용되는 주주총회 진행과 관련된 방법이 기재된 경우들도 있는데 이런 건 한번 사전에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주총회 의장은 누구인지 보통은 정관에서 정하거나 아니면 총회에서 정하시게 되는데요. 보통 대부분의 정관의 주주총회 의장은 대표이사로 기재되어 있어요. 근데 가끔 예외적인 경우에 대표이사 아닌 다른 특정한 이사분을 주주총회 의장으로 이제 적어 놓으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사전에 주주총회 진행하시기 전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 강조드리는 게 보통 결의 대상인지 특별 결의 대상인지 꼭 체크하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주주총회 당일에 막 정신이 없으시다 보니까 가끔은 특별 결의 요건을 이제 만족시키지 못했는데 그냥 다른 안건이랑 스르르 처리하시고 의사 우리 결의 다 됐어 이제 결의 다 이루어졌고 이대로 할 거야라고 하시다가 나중에 문제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결의를 진행을 하실 때 어떤 특정 안건은 보통 결의고 특정 안건 특별 결의 안건이다라고 한다면 각각 조금 구문해서 결의 요건을 만족했는지 살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결의 사항에 대한 의사록을 바로바로 작성하면 참 좋은데 생각보다 바로바로 작성이 사실은 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특히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워낙 업무 호흡이 빠르다 보니까 의사록이 다 작성이 되지가 않는데 가급적이면 회의 끝나고 바로 의사록을 작성을 해주시는 게 장기적으로는 좋아요. 왜냐하면 스타트업 분들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는 괜찮은데 이제 좀 점점 성숙기에 이를수록 후속 투자를 받으시게 되거든요. 투자를 받으실 때 투자 규모가 커지면 투자 실사라는 걸 하게 돼요. 투자 실사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 회사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투자하려고 하는데 너희가 그동안 관련법을 다 지키고 사업을 했어? 우리가 이거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 라고 그리고 우리가 너희의 이런 리스크를 다 파악을 해서 너희의 투자 밸류에이션을 정할 거야 라고 하는 게 투자 실사인데요. 이런 실사를 진행을 하면 있어서 특히 법률 실사라는 측면에서 좀 중요하게 보는 게 그동안 진행해왔던 사업들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이 되었는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는지 볼 때 또 중요하게 보는 게 이사회나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만 되는 사업인데 혹은 어떤 결정인데 그러한 걸 다 거쳤는지 살펴보게 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저희가 실사를 진행을 하다 보면은 결의는 하셨다고 저희한테 결의사항 정리표나 결의사항 만족함 이런 걸 정리된 파일을 주세요. 그런데 의사록은 없어요. 근데 여쭤보면은 그냥 내부적으로 결의된 걸로 처리해서 의사록은 따로 없다라고 하실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사실은 실사하는 입장에서는 그냥 내부적으로 회사 내부적으로 결의가 됐다라고 체크한 거는 거는 저희가 이제 100% 어떤 입증 자료로서 신뢰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실사하는 단계에서는 그 부분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 못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후속 투자까지 고려하고 계시다면은 좀 번거로우시겠지만 꼭 주주총회 끝나신 다음에 주주총회 의사록을 내부적으로 작성해서 보관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게 나중에 뭐 뒤에서 등기 얘기를 잠깐 제가 드리긴 하겠지만 가끔 실사를 하다 보면은 의사록이 있긴 있어요. 근데 의사록이 있긴 있는데 등기 사항과 관련된 의사록만 있고, 그러니까 공증받은 의사록만 있고 나머지 안건에 대해서는 의사록이 없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당장 필요한 등기 사항, 그러니까 등기에 필요한 사항이고 이거에 대해서 공증받았고 이거 의사록 있으니까 문제 없겠지가 아니라 공증만 받는, 그러니까 공증 대상인 안건 외에도 다른 안건들의 경우에도 다 같이 의사록을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리고 준비 서류에 대해서 진행 안내서라고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뭐 진행 안내서가 꼭 필요하지는 않아요. 꼭 필요하지는 않은데 이런 진행 안내서를 한 번 만들어 두시면은 특히 주주총회 담당 실무자분들께서 업무를 진행하시기 굉장히 편리하고
만약에 뭐 담당자분께서 퇴사를 하더라도 한 번 진행 안내서가 있고 매뉴얼이 정리되어 있다면 후임자분께서 인계받아서 진행하시기가 좋거든요. 이런 거 같은 거 뭐 대본의 형태이든 아니면 따로 매뉴얼 형태이든 진행 안내서를 한번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로 많이 또 주주총회 당일 주주총회 진행과 관련해서 질문 오시는 게 주주가 당일에 주주총회를 방해하면 어떻게 되나요? 라는 질문들이 올 때가 있어요. 우선은 총회 의장, 그러니까 주주총회 진행하시는 의장분께서는 만약에 주주가 고의로 의사 진행을 방해하기 위해서 발언이나 행동을 하신다면 그에 대해서 발언의 정지라던가 퇴장을 명할 수가 있어요. 저희가 이거를 질서유지권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어떤 특정 주주분께서 주주총회에 와서 좀 지나치게 방해를 한다라고 한다면 의장께서 본인의 권한으로서 해당 주주분들의 발언을 정지시키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대리인이라는 자가 뭐 주주총회 결에 참석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대리인이 주주총회에 참석해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 자체는 가능해요. 근데 저희가 대리인이라고 본인이 주장한다고 꼭 다 믿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대리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위임장이나 신분증 같은 그런 서류들을 회사에서 확인하시고 해당 대리인이 의견권을 행사하게 하시는 것 자체는 그거 자체는 이제 가능합니다. 다만 이때 좀 주의하셔야 될 점이 기본적으로 대리인의 자격은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회사에 반대되는 주주라고 그러니까 적대적인 사람이 대리인으로서 이제 의결권 행사를 올 수도 있는데 이러한 걸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회사별로는 정관에 대리인의 자격을 주주로 한정해 놓기도 해요. 이렇게 주주총회에 참석할 수 있는 대리인의 자격을 정관 등에서 주주 등으로 한정시키는 경우에 그 효력이 유효한가라는 논의가 있기는 했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관련 저희 대법원의 입장에서는 대리인의 자격을 제한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그에 대한 예시로서 주주로 자격 제한하는 것 자체는 이제 가능하다라고 보는 것이 저희 법원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그 주주분들 입장에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 의장이 내가 뭔가 뭐 방해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퇴장하고 말 못하게 할 수 있는 건 알겠어. 근데 그럼 나는 주주로서 주주총회 진행하면서 회사에 궁금한 게 있을 수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라고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주주는 회사에 대해서 질문권을 보유합니다. 주주총회 진행하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회사에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질문하시고 답을 요구할 수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회사는 설명해 줄 의무를 부담을 하게 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이게 합리적인 범위에서 이제 질문권의 범위에서의 질문이냐 아니면 정말 고의로 주주총회를 아예 방해하기 위해서 정말 이제 합리적이지 않고 그 범위를 넘어서서 방해하는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실무적으로는 좀 논쟁의 여지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이런 일이 실제로 발생했을 때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이게 뭐 주주의 잘못인지 아니면 회사의 잘못인지 CCTV가 가려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표결 방법 같은 경우에는 명시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뭐 거수로 하셔도 되고 기립으로 하셔도 되고 기명투표로 해도 되는데요. 다만 이제 좀 가끔 이제 그런 걸 궁금해하실 때가 있어요. 주주총회에 몇 명은 안 가고 주주총회였는데 주주총회 몇 분 주주는 참석 못한다고 한다. 그럼 그분들이 뭐 서면의 형태로 의결권 행사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하신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이런 거를 서면 투표제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주총회는 열리는데 그 중에 일부 주주만이 참석하지 않고 서면으로 의결권 행사를 대신하는 건데요. 이거는 정관의 서면 투표제의 근거가 필요하고요. 이렇게 서면 투표제를 도입하고 실시하시려면은 주주총회 소집 통지서에 주주가 의결권 행사하는 데 필요한 서면이랑 참고 자료가 같이 첨부되어야 된다는 점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러한 서면 투표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서 설명드렸던 소규모 회사의 서면에 의한 결의와는 좀 구분되는 제도라는 점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주총회 이후의 체크리스트인데요. 그 주주총회
주주총회 이후에 이러한 것들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주총회 안건이랑 후속절차 진행이 필요한지. 후속절차 진행이라는 거는 뭐 등기가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안건 같은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다음에 뭐 후속적으로 뭐 공고라던가 이런 절차를 진행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사전에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계속 제가 이제 강조드렸던 주주총회 의사록은 작성했는지, 의사록을 작성했다면 그거에 대해서 지금 보관을 회사에서 하시는지, 그리고 등기 필요 사항은 없는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때 필요한 서류가 주주총회 의사록, 그리고 후속 절차나 등기 서류가 필요하고요. 많이 질문하시는 게 주주총회 의사록은 꼭 공증받아야 되나요? 라는 질문이 많아요. 보통의 경우에 등기사항만 이제 공증을 하시면 되고요. 뭐 등기사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좀 중요한 사항이다라고 한다면은 뭐 나중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면 공증받으시면 좋고요. 등기기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결의일로부터 2주 내, 지점의 경우 3주 내인데요. 이거는 이제 구청의 사안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결의일로부터 2주 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등기사항의 경우에는 결의 효력이 결의할 때 나타나느냐, 등기할 때 나타나느냐 라는 질문이 있을 수가 있는데 등기는 사실 등기가 될 때까지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등기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결의 효력은 주주총회 결의 시에 나타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실제로 작성했었던 주주총회 의사록 샘플이에요. 그래서 의사의 경과 요령과 그 결과가 기재되어 있고요.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 날인 또는 서명을 하단에 하게 됩니다. 그 등기사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증받게 되고요. 제가 지금 좀 시간적인 문제로 조금 빨리 말씀드려서 조금 죄송합니다. 다음에 진행되시는 안희철 변호사님, 이용구 변호사님 세미나에서는 좀 더 흥미롭고 재미난 강의가 이어질 예정이니까요. 조금 제가 앞서 강의가 좀 부족했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후속 강의를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Q&A 세션 같은 경우에 지금 당장 진행하기 좀 어려워서요. 저희가 세미나를 모두 다 좀 진행을 한 다음에 Q&A 세션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